자, 신아메리카 드림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을 분석해보면서 여기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산업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인프라 솔루션 제공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프라 굉장히 요즘에 관심 많죠.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가 인프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지금 뭐 최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전기차도 그렇고 5G라든지 자율주행,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데이터, 뭐 여러 가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게 있는데 미래를 주도할 만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미래를 주도할 기술들에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이요.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구현되기 있어서는 있으려면은 이제 전기와 통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그러네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리 아이폰이 좋은들 뭐하냐, 통신망이 안 깔려 그렇죠. 있으면. 전기가 이거네요. 없으면 뭐 쓸 수가 없는 네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와 통신 관련 인프라를 사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들 많이 낡아 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뭐 그런 얘기를 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텍사스 한파 있었을 때 네네. 뭐 전기가 다 끊기고 맞아요. 뭐 난리도 났었죠. 네.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력 회사들이 노후한 그 자기네들의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최근에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이제 통신 기업들도 이제 5G 때문에 장비에 투자를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가 전부 인프라에다가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인프라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네. 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막 정전 현상들 여러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당연했었는데 요즘에 어느 지역에 구역별로 정전 난다 그러면 거의 뭐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미국은 여전히 그렇죠. 좀 그렇게 낙후된 시설을 예, 갖고 뭐 나쁜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국 대선 때마다 나온 얘기이긴 맞아요. 해요. 뭐 네. 이번 뭐 대통령의 정책 중에는 항상 인프라에 관련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네네. 지금도 이제 바이든이 뭐 관련해서 이제 법안 하는데 굉장히 좀 뭐 마찰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미루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새 이상 기온도 많아지고 있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분명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 여러 관련 기업들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볼 기업은 어디일까요? 예, 오늘은 이제 퀀타 서비스라는 기업을 퀀타 서비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주로 하는 게 전력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 뭐 송유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그리고 이거 통신 산업을 위한 뭐 이제 그런 인프라들 그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보니까 티커가 PWR이네요. 그러니까 예, 뭐 파워네요. 파워죠, 파워. 예, 그러니까 전기를 사실은 가장 중심으로 하고요. 네네. 나머지는 조금 부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 1990년까지만 해도 이런 이제 전기 사업자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각 주별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막 주별로 규제도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합병이 되면서 나온 게 퀀타 서비스고요.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인수 합병을 하면서 규모를 늘려가고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현재 자회사 개수가 273개나 된다. 자회사 270개라고요. 예,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회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의 디자인부터 네. 그리고 제작, 뭐 설치, 유지 보수, 교체까지 거의 모든 작업을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주관사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좀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85% 이상을 자기네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뭐 전력 전송이라든지 배전 네트워크 인프라 네네. 그리고 뭐 건설, 뭐 수리, 유지 보수, 변전소 시설, 통신 및 케이블 시설 설치, 보수 그리고 가스 유틸리티 시스템, 뭐 파이프 전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직접 뭐 장비도 특수 장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기술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시장 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종합 유틸리티 기업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종합 유틸리티 설치 기업 예, 뭐 설치 이 정도로 기업. 보이는데 예. 그 다양한 사업부 가운데 분명 퀀타 서비스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디? 그러니까
사업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네. 관련된 솔루션이 있고, 뭐 지하 유틸리티 및 인프라라고 해서 지하에다가 뭐 까는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가 사실은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저기 일반적인 전력망, 뭐 우리가 보는 이제 뭐 전선줄하고 뭐 이렇게 큰 뭐 그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변전소라든지 뭐 송전 인프라, 그리고 뭐 배터리 저장하는 시설, 태양광 관련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기술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마이크로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또 새로운 설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하 쪽에다가 묻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관련된 지하에서는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 특히 이제 각 지역의 전력회사라든지 네. 가스회사, 그리고 뭐 정유인 화학 기업들, 통신회사들이 주 고객사인데요. 혹시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표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주요 네네. 고객사들 한번 표 볼까요? 네, 고객사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력 기업들은 이제 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든지 그리고 PG&E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네.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일 및 가스는 뭐 BP라든지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통신은 뭐 AT&T, 벨, 버라이즌 이런 기업들을 전부 이제 통신 쪽에 고객사로. 좀 눈에 띄네요. 우리가 알만한 네, 기업들. 네. 그렇죠. 그렇게 기고 뭐 두고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 탑10 비중 한 32%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 뭐 잘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이 퀀타 서비스의 매출을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지 보수 서비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 건설도 많이 하지만 네. 이 건설하고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유지 보수도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제 일반 그냥 기존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런 뭐 전력회사라든지 뭐 가스회사, 뭐 통신회사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런 업체가 처음에 시공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맡기고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 퀀타 서비스 거기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퀀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주가 들어오면 네. 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트럭 같은 거, 굴착기, 발전기, 뭐 헬리콥터, 최근에는 뭐 로봇팔 같은 것도 사용해가지고 이제 네네. 건설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다 직접 거의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일본도 리스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고객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뭐 퀀타는 자체적으로 조달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신규 건설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조달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네. 잘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좀 뭐 최근이 아니고 매년 전략적 인수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작년에도 한 7개 기업을 한 4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하기도 했고, 특히 작년에는 이제 그 푸에르토리코 쪽에 이제 합작회사를 세운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계약을 따내서 약 18,000마일, 뭐 키로수로 하면 29,000km 정도에 달하는 전기 인프라의 운영이라든지 교체 이런 것들을 15년 계약을 또 했거든요. 여기서 또 캐시카우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퀀타 서비스는 그냥 대표적인 수주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의 매출도 높아지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수주뿐만 아니라 중간에 분명히 유지 보수할 일들이 생기니까. 네네. 사실 자동차 기업들도 보니까 그 부품 AS 부품 팔아서 버는 돈도 꽤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회사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퀀타 서비스도 그냥 수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유지 보수로도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그 수주 산업은 그럼 네. 언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딱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매출 성수기는 보통 언제예요? 예, 뭐 사실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수주 기업들은 3분기가 가장 피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3분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날씨 측면에서 봤을 때도 3분기가 제일 좋고요. 좋죠. 날씨가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건설하기 굉장히 좋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회계 같은 거를 보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할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연초에 이제 프로젝트를 막 가동을 하면, 네. 이게 1분기 때는 그래서 매출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수주 기업들은. 네. 근데 2분기가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 네. 3분기에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3분기 다음으로 좋은 게 4분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말에 남은 돈을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가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노동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니까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서요. 심지어 네. 이제 대학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인수했다고요? 네,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련된 노동자를 이제 키우는 다양한 건설 관련된 네. 그런 이제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트레이닝 센터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들 또 다른 대학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조합들 그리고 군대 이런 데랑도 좀 조약을 맺고 있어서 교육과 뭐 사람 조달하는 데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는 전역하고 어디에서 일하실 겁니까? 이런 분들 교육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분들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자, 퀀타 서비스의 그 최근 실적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더 짚어주세요. 네, 좀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작년에는 사실은 매출 감소가 있을 수밖에 네. 없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로젝트 중단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작년에 실적을 조금 좋게 만들었던 게 이제 바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유지 보수 서비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상 기온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긴급 복구 서비스 매출이 거의 한 2억 2천만 달러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성장기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전력 공급망, 그 전력 이 인프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어서 교체 수요도 많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ESG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네네. 이제 그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외지에 세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변전하는 시설 뭐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통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중단됐던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셰일 오일 같은 사업들도 좀 재해가 될 거고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낮아지면서 또 이제 교체 뭐 그러니까 새로 프로젝트 들어가거나 교체 수요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조금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퀀타 서비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에서는 국내 시장 전략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